춥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캘럼 형사가 사무실에 있을 때 호텔 청소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객실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발견했다는 신고였죠. 캘럼 형사는 바로 도착했어요. 그때 이름이 안나인 그 여자는 이미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안나는 언니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안나가 도착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를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왔기 때문이죠. 형사는 안나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이 도시에 왔는데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가능하면 빨리 와주세요. 그 여자는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안나는 언니가 자신이 방문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캘럼 형사는 언니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니는 안나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텀은 고대 동굴을 탐험하는 고고학자예요. 한 달간의 탐험 후 상자가 3개 숨겨진 곳을 발견했어요. 이 중 하나엔 금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 상자를 잘못 고르면 동굴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상자 쪽지에는 금은 두 번째 상자에 없다. 두 번째 쪽지에는 금은 1번이나 3번 상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엔 여기엔 금이 없다. 그녀는 어떤 상자를 열어야 할까요? 금이 두 번째 상자에 없다면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세 번째 상자의 쪽지엔 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 있겠군요. 벤은 VIP 클럽에서 일합니다. 그가 할 일은 나이가 어리거나 수상한 사람을 입장 금지시키는 거죠. 매일 가짜 신분증을 가진 방문객들이 몰래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벤은 어떤 서류가 가짜인지 알아내야 해요. 여기 신분증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신분증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벤이 결정하는 걸 돕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녀는 28월 13일에 태어난 것 같네요. 이 신분증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더 드리죠. 벤은 이 남자를 입장시켜야 할까요? 이 사람은 46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10대처럼 보이죠? 벤은 이 사람을 들여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상하네요. 이번엔 어때요? 들여보낼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이 신분증은 진짜 같아요. 들여보내도 안전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네요. 결정할 시간이에요.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더요. 벤은 그녀를 들여보내줘야 할까요? 주소를 보세요. 미국, 캐나다? 이상하네요. 가짜 신분증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예요. 메이스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자전거를 도둑 맞았습니다. 메이스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존스 씨가 자전거를 가져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존스 씨는 항상 말다툼을 하던 이웃이었죠. 메이슨과 형사는 존스 씨를 방문했어요. 경찰관은 그 남자에게 자전거를 훔쳤는지 물었어요. 존스 씨는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막 끝냈다면서 훔친 걸 부인했어요. 형사는 그를 믿었어요. 왜죠? 그의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울타리 옆 잔디밭에 페인트가 새로 칠해져 있어서 존스 씨가 최근에 울타리를 칠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퀸이 개를 산책시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팔찌를 훔쳐간 걸 알게 되었어요. 퀸의 동생 벨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퀸은 동생을 찾아 혹시 액세서리를 가져갔는지 물으러 갔어요. 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벨과 마주쳤어요. 벨은 계속 샤워하고 있었다면서 팔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언니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고 했죠. 퀸은 욕실을 살짝 보더니 벨이 샤워한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벨이 진짜로 샤워를 했다면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완전 깨끗하잖아요. 이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인인 앤더슨이 축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부인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 중간에 앤더슨 부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행히도 바로 옆에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그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의심스러운가요? 봐요. 저기 등번호 7번을 달고 축구선수 복장을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7번은 경기 중이에요. 누군가가 들키지 않게 선수처럼 옷을 입은 걸 거예요. 애비는 애인과 같이 살아요. 그녀는 아직 부모님에게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비밀로 했죠. 한 번은 다른 도시에서 엄마가 애비를 방문하기 위해 왔어요. 그때 애비의 애인은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자 사는 척하기로 결심했죠. 그럼에도 엄마는 애비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욕실에 칫솔이 2개 있어요.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죠. 앨리스와 다코타는 주말에 도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일합니다. 앨리스는 개를 산책시키고 다코타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누가 뭘 잘못하고 있죠? 다코타예요. 고양이에게 개 사료를 주고 있어요. 해롤드 교수는 최근 시험에 떨어진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제니는 요가를 하고 일찍 잠들었다고 했어요. 릭은 저녁 내내 체육관에 있었다고 해요. 릴리는 남자친구와 공원에서 별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키는 영화관에서 야근을 했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릴리예요. 밤새 비가 왔으니 공원에서 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다른 꽃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작은 거예요. 4명의 미인대회 결승 진출자들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헬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브닝 드레스를 망쳐놓았던 걸 알게 되었죠. 헬렌은 다른 여자들을 신문했어요. 코트니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스타일리스트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니퍼는 기자들과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켈리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헬렌의 옷을 망쳤죠? 제니퍼예요. 그녀의 머리를 보세요. 가위가 숨겨져 있네요. 부모님이 시골에 가서 아들인 짐과 애견 척 둘을 하룻밤 같이 있게 했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짐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죠. 그는 친구 3명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척이 손님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은 개를 부모님 방에 가두었어요. 30분 후 짐은 척이 잘 있나 보려고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짐은 손님들을 신문했죠. 롭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노라는 거실에서 틱톡 춤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댄은 짐과 함께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개를 훔쳤나요? 짐의 부모님이 장난친 거예요. 보여요?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 개도 같이 있네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원숭이들을 보세요. 이 중 3마리는 다른 원숭이들과는 달라요. 보이나요?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있어요. 이 녀석은 바나나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간호사인 조이는 흡혈귀가 병원에 침입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병동을 조사하는 동안 조이는 복도에서 세 사람과 마주쳤어요. 줄스, 샘, 그리고 데비예요. 조이가 이 중에 누가 진짜 뱀파이어인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데비는 남자친구 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얼굴에 온통 빨간 립스틱을 발랐네요. 보세요. 몰래 손을 잡고 있잖아요. 샘 또한 얼굴과 목에 데비의 붉은 립스틱 자국들이 있네요. 그리고 줄스는 빨간 얼룩이 있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어요. 헌혈한 피를 훔친 것 같네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죄수예요. 그의 교도소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수는 아직 자물쇠를 열어야 해요. 이 여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 중에 도둑이 있어요. 범인을 밝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여자예요. 그녀는 네 번째 여자의 폰을 들고 있어요. 그녀의 초상화가 휴대폰 케이스에 인쇄되어 있네요. 낸시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방문하는 걸 꿈꿔왔어요. 마침내 그 전시가 그녀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낸시는 3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웬디는 콘서트에 간다고 했고 이미 표도 샀다고 했어요. 셰넌은 아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키는 동생을 댄스 학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낸시는 속상해서 전시회에 가는 걸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낸시는 친구들의 SNS를 훑어보다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셰넌이에요. 웬디가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속에 있네요. 아침에 질 박사는 병원에 도착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병동으로 갔어요. 질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환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환자예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의 머리색은 그녀의 것과 달라요. 다니엘 형사는 호텔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가장 비싼 방을 털었어요. 형사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못 보았어요. 그는 호텔 투숙객들을 신문했어요. 캐런은 그에게 극장표를 보여주며 전날 오페라를 보러 갔었다고 말했어요. 사진을 보세요. 몇 개의 정사각형이 보이나요? A 10개, B 5개, C 3개, D 6개. 맞아요. 정사각형이 10개예요. 모든 색깔을 다 세야 합니다. 스티브는 성공적인 지질학자가 되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시험을 치렀고 모든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스티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면 다음 주에 흥미진진한 산악 탐험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은 185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스티븐은 동료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수님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스티븐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제니는 박물관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한 번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싱크대에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했어요. 세 사람이 와서 자기 반지라고 주장했어요. 타일러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반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면 그걸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켈리는 제니의 손가락에 그을린 선을 보여주며
자신의 약혼 반지라고 말했습니다. 레아가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제니는 그 반지가 레아의 것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왜죠? 켈리의 반지 자국은 엉뚱한 손가락에 있었어요. 타일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반지에 글씨가 새겨진 걸 알고 있던 사람은 레아뿐이었어요. 수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자신이 살고 있는 7층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췄어요. 수지는 불안해져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교환원은 엘리베이터를 재시동할게요.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라고 하면서 들이마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1분 후 수지는 7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교환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숨입니다. 들이마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친구의 것이지만 친구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씁니다. 뭘까요? 맞아요. 친구 이름이에요. 앨리스는 들판을 걷고 있다가 하얀 토끼를 보았습니다. 그 동물의 사진을 찍었어요. 갑자기 토끼가 말했어요. 이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려줄게. 앨리스는 매우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앨리스를 불렀고 토끼는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앨리스가 들판으로 돌아왔을 때 9마리의 흰 토끼가 있었어요. 모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앨리스가 어제 그 토끼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오른쪽 구석에 있어요. 각 머그잔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까요? 1. 설탕도 물도 아니에요. 2. 설탕도 차도 아니에요. 3. 차도 물도 아니에요. 첫 번째 머그잔에는 차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설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젬마는 늦잠을 자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책상에서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젬마는 꽃 사이에 꽂혀있는 카드를 보고 매우 신이 났어요. 카드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실수로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카드에는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그 꽃을 보낸 거라고 쓰여 있었어요. 젬마는 3명의 동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지는 통화 중이었어요. 윌은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젬마에게 윙크를 했어요. 그리고 피터는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젬마에게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젬마는 누가 꽃다발을 보냈는지 알아챘습니다. 어떻게요? 세지였어요. 그의 손가락에 가시가 긁힌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90도로 돌리면 끝이 없어집니다. 반으로 쪼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건 무엇일까요? 숫자 8을 반으로 자르면 0이 2개가 됩니다. 옆으로 놓으면 8은 무한대 기호로 바뀝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습기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건이에요. 팀은 여자친구 크리스티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팔에 그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려고 문신 아티스트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가는 사실 미치광이 과학자였어요. 그는 팀의 DNA를 이용해 2명의 사악한 복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티가 팀을 데리러 문신 시술소에 왔을 때 3명의 팀이 있었어요. 진짜 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팀입니다. 문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클론은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 1년 중 28일이 있는 달은 몇 개일까요? 12달 모두요. 그림을 보세요. 어떤 게 다를까요?
A입니다. 맨 위에 있어야 할 색이 맨 아래에 있어요. 헬렌은 유명한 가수였어요. 탈의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에이전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노래가 올해의 메인 히트곡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헬렌은 조수 닉에게 서둘러 내 가장 친한 친구 리사를 이리로 데려와 축하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닉은 탈의실에서 나와 그의 앞에 있는 많은 팬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헬렌의 사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닉이 물었어요. 누가 리사죠? 모든 소녀가 자신이 리사라고 주장했어요. 닉이 진짜 리사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리사는 왼쪽 심장 반쪽 모양의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헬렌이 갖고 있는 것과 짝이죠?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탈의실을 유기농 비알레르기 제품으로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주요 라이벌인 노라는 하루 종일 촬영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날 리사가 삼킬 수 있었던 건 립스틱뿐이었어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요? 소녀는 덜 위험해요. 2층에 앉아있고 아래에 수영장이 있어요. 남자는 좀 더 위험해요. 그가 앉아있는 건물이 더 높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비행기가 보여요. 한 그릇에 레몬이 5개 들어있습니다. 그중 3개를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레몬이 몇 개 있나요? 가져간 레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럴드 왕에게는 테레사라고 불리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왕자들이 테레사와 결혼하기를 바라며 왕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특별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테레사는 사방이 70m인 방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방의 각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테레사의 손을 만진 최초의 왕자가 그녀의 남편이 될 거예요. 왕자들은 자리를 떠나거나 손이나 재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들 중 한 명이 즉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는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테레사,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는 테레사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했고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매니저 조지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방금 도둑이 들었다고 했어요. 조지는 서둘러 복도로 들어갔고 식료품 코너에 임산부 4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지는 여자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도둑을 알아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바구니나 카트가 없는 사람은 오른쪽 여자뿐입니다. 그 여자는 가짜 배에 식료품을 담았어요. 여러분이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방을 상상하지 마세요. 빅토리아 부인은 손자 릭의 18번째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손자를 방으로 불러 금고를 보여주고 열쇠가 들어있는 코르크 마개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 금고의 열쇠란다. 네가 금고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에 든 돈을 다 가져도 좋아. 하지만 코르크 마개를 뽑거나 병을 깨지 말고 열쇠를 꺼내야 해. 행운을 빈다. 릭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퍼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르크 마개를 병 속에 밀어 넣으면 쉽게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자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가방을 다른 손에 들고 있어요.
에이미는 이웃을 짝사랑했어요.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동네 마녀 셀리에게 갔습니다. 셀리는 보라색 사랑의 묘약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보름달 밤에 셀리는 할머니의 사랑의 묘약 제조법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재료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를 섞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제조법이 적힌 종이를 벽난로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셀리는 절박했어요. 마지막 재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묘약이 보라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셀리가 일을 끝내도록 도와주세요. 파란색 재료를 넣어야 해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해리와 3명의 다른 비디오 블로거들은 소름 끼치는 협곡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장소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촬영을 했어요. 저녁에 모닥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두 텐트로 잠을 자러 갔어요. 아침에 해리는 일어나서 텐트에서 나와 아침으로 무엇을 먹기 위해 음식이 든 큰 가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모든 음식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해리는 화가 났어요. 그는 모두를 깨우고 팀원들을 신문했어요. 프레드는 밤새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이는 남자친구와 화상 채팅을 하려고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애썼다고 했어요. 샘은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프레드예요. 밤에 비가 와서 구름이 끼어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 베티와 사라는 매우 어려웠던 시험을 마치고 산책을 갔어요. 둘은 커피와 사탕을 사서 공원으로 피크닉을 할 경치 좋은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베티의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갔어요. 사라와 베티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시각장애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그에게 마스크 쓴 사람이 여자 가방을 들고 가는 걸 봤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은 눈이 멀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라는 매우 무안해서 그에게 사탕을 건네주고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잡히지는 않지만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걸 없애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감기입니다. 두 팀이 서로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팀은 각각 2골을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무승부가 아니었어요. 한 팀이 이기고 다른 팀은 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 팀이 자책골을 넣었어요. 젊지만 매우 인기 있는 블로거 에릭이 그의 첫 번째 책을 출판했어요.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첫 번째 책 사인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우 흥분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구석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인회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던 오후 6시가 되었는데 에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10분 만에 한 경비원이 그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작가의 머리를 때렸어요. 경찰에겐 용의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의 에이전트인 안젤라는 몇 가지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팬 중 한 명인 프랭크는 수년 동안 에릭의 책을 아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작가를 해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비원인 패트릭은 팬들이 출입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에릭을 때렸을까요? 프랭크였어요. 그것은 에릭의 첫 번째 책 사인회였어요. 수년 동안 그의 책을 읽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가짜 소방관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그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고 특별한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의 바지는 유니폼의 일부가 아니에요. 빈컵 3개와 각설탕 10개가 있습니다. 각 컵에 홀수의 각설탕이 담기도록 분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컵에 3개의 각설탕을 넣고 두 번째 컵에 3개의 각설탕을 넣으세요. 그 다음 나머지 4개와 두 번째 컵을 3번 컵에 넣으세요. 자, 첫 번째 컵에는 3개의 각설탕이 있고 두 번째 컵에도 3개의 각설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컵의 경우 7개의 각설탕이 들어있어요. 4개의 각설탕과 두 번째 컵에 담긴 3개의 각설탕이죠. 두 룸메이트 데브라와 레이첼은 일주일치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데브라는 자기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계속 불평했어요. 그러자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 네 가방 하나를 나한테 주면 난 너보다 2배나 많은 가방을 들게 돼. 내 가방 하나를 너에게 주면 우린 똑같은 수의 가방을 들게 돼. 두 친구는 가방을 몇 개나 들고 있는 걸까요? 레이첼은 7개를 들고 있고 데브라는 5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블랙 형사의 조수 조시가 직장에 늦었습니다. 그는 도착했을 때 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왼쪽에 의식을 잃은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를 태워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렸는데 누군가 움직이는 차에서 그를 밀었다고 했어요. 그의 돈과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는 가방은 차 안에 넘겨졌다고 해요. 하지만 블랙 형사는 그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차 밖으로 밀려났다면 왼쪽이 아니라 길 오른쪽에 누워있었을 거예요. 케네스는 배가 고팠어요. 그는 햄버거를 파는 근사한 식당을 발견하고 버거를 하나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온 후 케네스는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햄버거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남자는 식당을 둘러보았고 누가 점심을 가져갔는지 알아챘습니다. 알아낼 수 있겠어요? 개가 발밑에 앉아 냄새를 맡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만약 그녀가 보이는 것처럼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면 개는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메리는 공원을 걷고 있다가 배고픈 개를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간식을 개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와 개 사이에는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개는 순식간에 그녀 옆으로 왔어요. 개울에는 다리가 없었고 개는 젖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때는 겨울이었고 개울은 얼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기업가가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숫자 6, 4, 9, 10, 11이 적힌 메모와 달력뿐이었습니다. 경찰엔 5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케빈, 캐롤, 제이슨, 그리고 로라입니다. 남자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이슨이에요. 이 숫자는 1년 중 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달의 첫 번째 숫자가 범인의 이름입니다. JASON. 매튜는 새 스마트폰과 전화 케이스를 샀어요. 그는 $310를 지불했어요. 전화기는 케이스보다 $300 더 비쌉니다. 매튜는 전화기 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나요? $305를 지불했습니다. 토니가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가 시작한 지 3시간 후에 몇몇 손님들이 토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토니의 집에는 소켓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멀티탭을 확인했어요. 한 번에 몇 대의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지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토니는 8대의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는 코드가 잘렸어요. 소켓이 하나인 멀티탭은 쓸모가 없어요. 멀티탭 하나는 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플러그를 꽂을 구멍이 없습니다. 또한 두 멀티탭에 있는 소켓 하나는 다른 멀티탭 플러그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앨리스가 거짓말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잔디는 전혀 깎여 있지 않아요. 인체 내 장기이기도 한 알파벳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I라는 글자예요. 눈이 I죠? 공주가 탑에 갇혀 있다가 용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모래바닥이 있는 어두운 지하 홀을 걷다가 갑자기 터널 3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터널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 천장에서 독성산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널은 독 정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분 후 공주는 땅 위로 올라와 숲을 지나 자신의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어느 터널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터널입니다. 공주는 모래로 불을 껐어요. 똑똑한 공주님이에요. 사로잡을 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무엇일까요? 마음이 정답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간판에 싱싱한 고기라고 써 있어요. 마이크는 악몽을 꾸고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이 이상한 집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크는 그곳을 수색했고 자유로 통하는 문을 4개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은 우주로 통합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돋보기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간 사람은 금방 햇빛에 타버릴 거예요. 세 번째 문은 굶주린 사자떼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 뒤에는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올바른 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예요. 밤에는 태양광선이 위험하지 않으므로 마이크는 그 문을 통해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낸시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낸시는 자신의 딸 다이애나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전날 낸시는 딸에게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일하거나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둘은 말다툼을 했어요. 그 후 다이애나는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늦게 다이애나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낸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납치됐어요. 새 남자가 내 얼굴에 검은 천을 씌워서 차에 밀어넣었어요. 500만 달러를 내놓으래요. 사막을 차로 지나고 있어요. 남자들은 토끼 의상을 입고 있어요. 형사는 낸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이애나는 돈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납치극을 꾸몄어요. 경찰은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요? 다이애나가 검은 천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면 남자들의 의상이나 사막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